네, 안녕하세요. 오감 스님과 함께하는 신나는 직콕놀이 교사 심지은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집에서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오감놀이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볼 텐데요. 오감놀이에 대해서 조금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오감은 말 그대로 5가지 감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5가지 감각을 깨우는 그런 놀이 위주의 활동으로 오감놀이 활동은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수업을 할 때 교구를 가지고 나가서 아이들과 놀이 위주의 활동으로 아이들 소근육을 깨워줌으로써 두뇌 발달에 이제 도움이 되고 하는데요. 오늘은 부모님들과 같이 무엇을 해볼 거냐면 교구가 집에서 준비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집에서도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재료로 같이 오감 활동을 재밌게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국수놀인데요. 국수는 이렇게 소면을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혹은 집에 있는 아무 국수나 상관없고요. 다양한 종류의 국수를 준비해 주시면 아이들이 좀 더 재미있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료는 먼저 그래서 이렇게 국수, 소면이나 아무 국수 상관없고요. 이렇게 국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집에서 쓰시는 이 작은 절구하고 그 다음에 이 공이, 절구 공이, 방망이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언제 쓸 거냐면 이따가 국수를 잘게 빻아서 이 안에 집어넣고 이렇게 빻을 거거든요. 그때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 재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 다음엔 집에서 쓰시는 이 작은 대야가 필요해요. 이 대야는 이따가 잘게 빻은 국수를 이 안에 넣고 쏟아보는 활동할 때 그때 필요하거든요. 그때 필요하니까 준비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수는 조금 덜어서 먼저 삶아주세요. 이 삶은 국수는 이따가 물감을 칠해서 여러 가지 색깔을 표현해 보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집에 이런 약병이 있으실 거예요. 애기 키우시는 집이면 이 약병이 다 있으실 텐데 이 약병이나 아니면 약국에 가시면 이제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요. 약병에 집에 있는 물감을 조금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물을 넣어서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이렇게 물감이 되거든요. 이런 약병이 우리 아이들이 짜기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약병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감 색깔은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림이 필요한데요. 이 그림은 아무 그림이나 상관없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그림은 나무 모양의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 위에는 이따가 우리 아이들이 삶은 국수를 물감으로 이제 물들여가지고 이 나무 위에 올려서 색깔을 이제 칠해 볼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은 아무 그림이나 상관은 없고요. 우리 엄마 아빠 얼굴 그림도 상관없고요. 또 우리 엄마 아빠 사진도 상관없으세요. 사진이나 이제 얼굴 그림 같은 경우는 머리에 이 국수를 올려보면서 꾸며보는 활동도 되게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또 우리 5, 6세 정도 되는 친구들은 직접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접 그림을 그려서 이 그림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이 국수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집에서 하실 때는요. 집에 있는 플레이매트나 놀이매트 또는 장판 그리고 포리시트 그리고 집에 있는 비닐 같은 것도 괜찮으니까요. 최대한 넓게 깔아주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국수가 부러뜨리면 이제 조각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 아이가 놀 때 최대한 자유롭게 놀이하도록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안 깔고 시작하면 아무래도 아이가 이렇게 부러뜨리고 하면 사방으로 날리는 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하실 때는 플레이매트나 아니면 많은 분들이 김장 매트도 집에서 많이 활용을 하시거든요. 어머님들이 그 김장 매트를 깔아주시고 아이를 그 안에 해놓고 이제 국수 놀이를 시작하면 좀 더 떨어지는 것도 신경 쓰이지 않고 재미있게 놀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이 국수를 가지고 이 국수 같은 경우는 먹는 재료잖아요. 저희가 식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놀이를 할 때는 아이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주시면서 아이들한테 이 국수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나 또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국수를 들고 일단 아이한테 이게 뭔지 아냐고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국수인 건 알고 있지만 아이가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수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보여주면서 국수를 이렇게 들고 보여주면서 이게 뭔지 아니? 이게 어디에 쓰는 걸까? 먹는 걸까? 먹어봤니?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함께 놀이하실 때도 이런 것을 아이가 물론 알고 있지만 아이가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하는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자, 친구들, 오감 선생님이 오늘 이 국수를 가져오셨는데 이거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맞아, 국수야. 국수인데 이거 혹시 먹어본 친구들 있을까요? 오, 맞아. 먹어본 친구들이 있구나. 그럼 어디에서 먹어봤을까요? 이때 어디에서 먹어봤냐고 하면 보통 저는 어린이집 수업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먹어봤어요. 집에서 먹어봤어요. 혹은 저는 안 먹어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물어봐 주시는 거죠. 어린이집에서 언제 먹었니? 또 집에서 언제 먹어봤니? 누가 만들어줬니?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물어봐서 이제 대답을 충분히 들으시고 난 뒤에 이렇게 또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국수를 먹었는데 국수 어떤 맛이었어? 어떤 냄새가 났어? 어떤 느낌이었어?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충분히 물어봐 줬을 때 우리 친구들이 냄새는 맡아보니까 그냥 아무 냄새 안 났어요. 또는 맛이 있었어요? 맛이 없었어요. 되게 부드러웠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소통을 충분히 해주시고 난 뒤에 맞아, 이건 국수라고 해. 국수인데 오늘 오감 선생님이 가지고 오신 이 국수는 있잖아. 조금 딱딱한 것 같아. 우리 친구들이 국수를 먹었을 때도 이렇게 느낌이 딱딱했니?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국수를 먹어본 친구들은 국수는 좀 부드러웠는데 이건 딱딱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맞아. 국수는 원래 이렇게 딱딱한 건데 엄마 또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냄비에 넣고 보글보글 끓여서 부드럽게 만들어졌대. 오늘 이 국수를 가지고 재밌게 놀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아이 앞에 국수를 놔주시고 충분하게 만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만지면서 자, 만져보자. 어떤 느낌이니? 만져보니까 딱딱하니? 아니면 부드럽니? 아니면 거칠거칠하니? 이렇게 많이 물어봐 주세요. 많이 물어봐 주신 다음에 내가 만지기에는 조금 딱딱한 것 같아. 우리 친구가 만지기엔 어때?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국수를 가지고 이제 놀이를 해볼 건데 먼저 자, 탐색을 조금 하셨으면 냄새 맡아보는 것도 좋고요. 냄새 맡아봐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물어봐 주시는 것도 좋고요. 집에서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부러뜨려서 아이한테 맛을 보여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아이가 먹어봤을 때 어떤 맛이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는 자, 한 가닥을 들어주세요. 한 가닥을 들어서 이거를 양옆으로 잡고 이렇게 힘을 주니까 휘어진다. 휘어지더니 또 부러졌어요. 이렇게 부러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힘을 주면 이렇게 국수가 부러지는 모습을 어머니가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부러졌네. 우리 친구도 한번 부러뜨려 볼까? 하면서 국수 한 가닥을 주고 이렇게 부러뜨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한 가닥을 하니까 되게 쉽게 부러졌다. 이번에는 2개를 가지고 부러뜨려 볼까? 해서 2개를 아이한테 주어서 이렇게 부러뜨릴 수 있게 이렇게 활동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3개, 4개 그렇게 숫자는 늘려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한 가닥 잡아서 이것도 부러뜨릴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 힘이 얼마나 센지 볼까? 이러면서 이렇게 잡고 엄마가 먼저 부러뜨리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여기를 밑에 놓고 할게요. 부러뜨리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두두두두둑 하면서 하면 이게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게 국수를 부러뜨릴 때 국수 부러뜨리는 특유의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소리를 들어보면서 천천히 부러뜨려 볼까? 하면서 엄마가 먼저 이렇게 부러뜨려 주세요. 그 다음에 부러뜨린 걸 보여주면서 우리 친구도 한번 해볼까? 하면서 이렇게 큰 국수를 주시고 조금씩 부러뜨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이렇게
부러뜨려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부러뜨린 게 있죠.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머리에 꽂는 활동도 하면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국수를 한 가닥씩 가지고 엄마 머리에 꽂아주는 활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머리에 이렇게 귀 옆에 꽂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머리에 꽂아서 되게 도깨비 뿔 같다. 헉, 무섭다. 또는 토끼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활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엄마가 먼저 머리에 꽂아주면서 이제 시범을 보여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엄마 머리에 꽂아볼 수 있게. 그래서 왕관처럼 여러 개 꽂으면서 활동을 하셔도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수를 이렇게 부러뜨리다 보면요. 바닥에 국수가 이렇게 많이 쌓일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보고 제가 이걸 한번 다 부러뜨려 볼게요. 일단 반으로 아이들과 같이 부러뜨리는 활동 해주시면 되거든요. 반으로 이렇게 부러뜨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러뜨리면 저는 지금 대야에 담겨 있지만 집에서는 아마 바닥에 국수가 이렇게 흐트러져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바닥에 놓고 아이들 보고 맨발로 위에서 밟아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밟을 때 어떤 소리가 나냐면요. 아까 국수가 부러질 때 소리가 들렸죠. 이런 것처럼 아이들이 발로 밟으면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하고 발로 한번 밟아볼까 하면서 위에 올라가서 밟으시면 이런 소리가 되게 크게 들리게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청각적으로 자극을 쉽게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5, 6세 정도 큰 아이들은 맨발로 밟아봐도 좋고요. 근데 이제 2, 3세 정도 되는 우리 아가 친구들은 양말을 신겨주시고, 왜냐면 밟았을 때 따가운 느낌이 들면 안 밟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양말이나 두꺼운 양말 같은 거 신겨주시고 위에서 밟아보는 활동을 하시면서, 이때 집에서 들으시는 재밌는 동요나 노래 있잖아요. 그런 노래 틀어주시고 춤을 추면서 밟아보게 하시면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밟으시면 국수가 굉장히 잘게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손으로 한번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게 부서지게 됩니다. 국수가 이렇게 잘게 부서지게 되죠. 그래서 발로 밟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잘게 부서지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다 부셔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잘게 부셔졌죠? 이렇게 부셔졌으면 이제 절구를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집에서 사용하시는 절구 아무거나 상관없고요. 나는 만약에 집에 절구가 없다 하시면 이런 그릇 같은 것도 괜찮으세요. 그릇 같은 거 준비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친구들이 발로 충분히 밟아줬기 때문에 이 국수가 충분히 이제 조각나 있을 거거든요. 이 조각난 거를 이제 여기 절구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절구 안에 이렇게 넣으시고요. 모든 거에서는 부모님이 먼저 시범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말로만 하고 아이들한테 이거 해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잘 못해요. 그래서 어른이 먼저 시범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이 보고 해보라고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구에다가 담으시고요. 담겼죠? 그러면 이 담긴 절구에다가 방망이를 가지고 이제 찧어주시는데, 처음에는 이제 잘게 찧어볼까? 그러면 여기 부서질 때도 또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이제 빻아주시면서 소리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아이에게 호기심을 이제 유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돌려도 볼까? 하면서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세게 찧어주시면 되거든요. 세게 쿵쿵쿵쿵. 이렇게 찧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시고 우리 애기도 같이 해볼까 하면서 아이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때 오감 활동에는 사실 음악이 필수 요소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들으시는 재미있는 동요나 아니면 뽀로로 같은 노래들, 우리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런 노래들 틀어주시면서, 또는 엄마가 입으로 같이 불러주시면서 이렇게 콩콩콩 박자에 맞춰서 찌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부어주시면 네. 제가 이렇게 절구에 넣고 이제 조금 빻아봤는데 이렇게 국수가 굉장히 잘게 부서졌어요. 그래서 집에서 하실 때는 아까 대야에 있던 그 국수들 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많은 국수들 사용하셔서 이렇게 잘게 잘라진 조각 국수들을 많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많이 만드실수록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빠 엄마도 옆에서 같이 아이만 시키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같이 찌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조금 보여드렸지만 더 많이 해주셔서 여기 대야에다가 이렇게 부어주시면 되시는데 이때 우리 아이들이 또 뭐를 좋아하냐면요. 제가 수업하다 보면 이런 자연물이나 식재료 같은 놀이를 하면 이렇게 손으로 집어서 뿌려보는 활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때 저희는 비가 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국수 비가 내린다 하늘에서 쭉쭉쭉쭉 우와 비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가 오는 활동도 해주시면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두 손으로 잡아서 앞으로 쭉쭉쭉쭉 뿌려보시면 그 매트에 국수가 떨어지면서 또 비가 오는 소리처럼 들리거든요.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활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절구에 있는 국수를 일단 부어볼게요. 이 부으면서 이 절구에서 떨어지는 이 국수도 보여주시면서 비가 많이 오네 우와 하면서 아이들 손 밑에 하면서 이렇게 받아보셔도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 대야 속에 이제 그러면 잘게 자른 국수로 가득 차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사용하시는 우산을 준비해 주세요. 우산을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쓰는 작은 사이즈 우산 있잖아요. 그 작은 사이즈 우산을 아이를 김장 매트나 아니면 플레이 매트 가운데 앉히시고요. 그 우산을 들고 있으라고 해주세요. 잘 들고 있어 하고 엄마가 또는 아빠가 여기 잘게 자른 국수 대야를 들고 위에서 우산 위로 이렇게 슉 쏟아주세요. 그러면 쏟으면서 우산에 떨어지면서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면서 아이가 재밌어 합니다. 그래서 이 국수비 활동을 조금 길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아이가 집에서 하면 저희가 수업을 나가면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한두 번밖에 활동을 체험을 못 시켜주지만 집에서는 아이가 재밌어 하면은 무한정으로 활동시켜 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활동을 아이가 재미있어 하는 활동은 반복을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잘게 자른 국수비 활동까지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이제 삶아놓은 국수를 가져오시면 돼요. 이거 할 때는 이제 연계 활동이기 때문에 식탁에서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마른 국수를 가지고 하는 활동은 매트 위에서 했잖아요. 근데 이 삶은 국수는 어차피 이 국수만 있으면 활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식탁 위에 앉아서 그 삶은 그 국수를 해놓은 그 매트는 그대로 두시고 식탁으로 자리를 옮겨서 해주셔도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 삶은 국수를 가져왔는데요. 이 삶은 국수는 해놓으시고 시간이 지나면 좀 불잖아요. 그래서 그 식용유를 조금 첨가해서 해놓으시면 덜 붓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장갑을 끼시고요. 제가 아까 물감을 보여드렸죠? 이 약병에 담겨있는 물감을 이제 아이에게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요. 준비할 때 질문을 항상 던져주세요. 그래서 이건 무슨 색깔이지? 빨간색. 무슨 색깔이지?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아이에게 한 번씩 물어봐 주세요. 물어봐 주시면 아이가 생각하면서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감통은 한쪽으로 치워놓고요. 이제 그림을 가져오시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그림은 아무 그림이나 상관없어요. 부모님 사진도 되고요. 자기 얼굴 사진도 되고요. 얼굴 할 때는 머리에 국수를 이렇게 올려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삶은 국수를 한번 아이가 만져보게끔 하셔야 돼요. 그 집에서 하실 때 아이 손이 더러워지는 거를 겁내시면 안 되고요. 아이가 충분히 만져보고 촉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삶은 국수를 만져보라고 해주세요. 만져봐. 이렇게 만져보면서 차가워? 아니면 뜨거워? 아니면 부드러워?
딱딱해? 아니면 어떤 느낌이야? 냄새는 어떤 느낌이지? 충분히 탐색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먹고 싶다고 하면 한 가닥 정도 주셔도 괜찮으시고요. 이렇게 충분히 만져봤다 싶으면 만져보고 나서 처음에 아이가 좋아하는 색깔을 물어봐 주세요. 어떤 색깔로 한번 우리 그럼 이번에는 국수를 예쁘게 색칠해 본대. 어떤 색깔로 예쁘게 색칠해 볼까? 그럼 아이가 예를 들어서 나는 빨간색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빨간색을 이렇게 지워주세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소근육이 아직 발달되지 않은 친구들은 이렇게 쓸 때 깔끔하게 짜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건 아이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깔끔하게 쭉 짜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깔끔하게 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탁에 묻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짤 때 이렇게 빗나간다고 해서 아이를 나무라지 마시고 그거는 당연한 현상이니까 식탁에 미리 식탁보나 아니면 신문지 같은 걸 깔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이 보고 이렇게 위에 한 방울씩 먼저 떨어뜨려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방울씩 떨어뜨려 봐. 국수가 어떻게 변하고 있지? 우와, 빨간색으로 변한다. 우와, 예쁘다. 빨간색 색깔은 뭐가 있지? 과일 토마토도 있고 우리 친구가 좋아하는 사탕도 있고 그치? 우와, 빨간색이 되었다. 그 다음에 어떤 색깔로 해볼까? 이번엔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까? 노란색을 하면 뭐가 생각나? 바나나도 생각나고 맞아. 바나나도 노란색이지? 노란색은 바나나는 누가 좋아하는 걸까? 바나나는 원숭이가 좋아하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계속 아이의 감각을 일깨워줄 수 있는 질문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색깔 해볼까? 파란색. 파란색이 하면 뭐가 생각나? 맞아, 바다가 생각나. 우리 갔던 바다가 생각나지. 바다 가서 우리 뭐 했지? 튜브 타고 놀았잖아. 맞아. 수영도 하고 놀았지요. 하면서 이렇게 물감을 떨어뜨려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초록색. 초록색 하면 뭐가 생각난다고 할까요? 나뭇잎이 생각난다고 하겠죠. 우리 산책 갔을 때 봤던 나뭇잎 생각나? 여름에는 나무가 초록색이었는데 지금은 빨간색으로 바뀌었어. 맞아. 우리 산책 갔을 때 봤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제가 뿌리고 있지만 아이가 직접 뿌리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는 아이가 직접 뿌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뿌릴 때 저는 이렇게 쭉쭉 짜고 있지만 아이는 한 방울씩 떨어뜨리고 싶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세게 쭉 짜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어머니가 보실 때는 또 아버지가 보실 때는 조금씩 떨어뜨리는 게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이가 원하는 대로 활동을 시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 보고 손으로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국수에다가 우리 묻혀보자, 염색시켜주자, 색칠해주자 이렇게 하시면서 조물조물 해주시면 돼요. 맨손으로 만지기 원하는 친구들은 맨손으로 하시고요. 아니면은 저처럼 이렇게 비닐장갑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초록색도 해주고 우와 파란색까지 예쁘게 염색이 되었네. 우와 진짜 예쁘다 그치? 이렇게 해서 우와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가져와서 이 국수로 이제 장식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나무를 가져왔기 때문에 먼저 저는 초록색을 써볼게요. 초록색을 쓸 때 제가 나무에 왜 초록색을 말씀드렸냐면 나무가 여름에는 나뭇잎이 초록색이잖아요. 그래서 초록색 나뭇잎을 먼저 여기에 얹어줘야지 하고 이렇게 나무 위에 얹어줄 거예요. 나무 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얹어주셔도 되고요. 부분적으로 얹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우와 여름 나무가 되었네. 그런데 가을이 되니까 이 초록색 나뭇잎이 무슨 색깔로 변했을까? 맞아 노란색으로도 변하고 빨간색으로도 변했대. 그러면서 초록색 잎을 이렇게 치워주시고 노란색 국수를 가져와서 다시 한번 올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빨간색 국수도 갖고 와서 올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절반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세요. 우와 예쁘다. 이건 은행나무 같고 이건 단풍나무 같다. 그치? 정말 예쁘다. 이렇게 장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근데 나는 파란색 나뭇잎도 한번 해보고 싶어. 파란색 나뭇잎도 한번 올려볼까? 이렇게 파란색 나뭇잎으로도 장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우리 아이들 이제 얼굴 그림이나 부모님 얼굴 그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때는 우리 머리 염색해줄까? 나는 초록색, 너는 파란색, 아빠는 노란색, 엄마는 빨간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어떤 머리 색깔로 하고 싶어? 하면서 충분히 대화를 해주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림을 다 이제 장식을 하셨으면요. 이제 집 위에서는 식탁에다가 신문지나 아니면 비닐을 깔고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국수를 놔두고 아이 보고 마음껏 손으로 한번 문질러 보라고 하세요. 왜냐면 이제 활동이 거의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껏 문지르면서 그 촉감이나 아니면 손이 물드는 느낌을 느껴보라고 하시고 그 옆에 있던 종이에 손을 한번 찍어보라고 하시면 되세요. 그럼 손 도장이 종이에 찍히면서 예쁜 종이 그림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는 손을 씻기시고 어머니는 이제 식탁보를 깔아놓으셨으면 비닐을 접기만 하면 뒷정리가 되니까요. 뒷정리가 비교적 깔끔하게 마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첫 번째 시간 이제 국수 놀이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국수가 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식재료인데 이렇게 재미있는 놀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오늘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이들과 같이 활동할 때는 충분히 시간을 주시고 아이가 잘 못하더라도 한번 기다려주세요. 또는 아이가 나는 못하겠어 엄마가 해주세요 라고 하더라도 한번 해봐. 그 다음에 엄마가 도와줄게. 이렇게 아이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시는 것이 발달에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활동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직공놀이 교사 심지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